2023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란 행사를 열었는데 삼부토건이 이 행사 참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 군수 출신의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 금지한 특검은 두 사람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를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은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배지영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정도 알린다는 입장 어떠하십니까? VIP 경로설이란 2023년 7월 해병대원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을 당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경로하며 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전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줄곧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조사 과정에선 박 전 수사단장이 VIP의 경로를 알고 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모 부대장과 대응을 논의하는 내용의 통화 음성 파일이 증거로 제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따질지 여부를 일본과 초유의 표 대결을 펼쳐봤는데 결국 일본에 패한 겁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한 일본. 하지만 유네스코의 계속된 권고에도 일본은 10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계속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한국과 역사 분쟁이기에 한일 양자가 협의해야 한다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맞붙었습니다. The current implementation, particularly at the Tokyo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remains in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decisions. The bilateral dialogue, quote, may proceed more fruitfully outside the oversigh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결국 이 문제를 유네스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초유의 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선 표 대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한일 간 표 대결은 처음입니다. 21개 위원국이 비밀 투표를 한 결과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일본의 안이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으로 채택됐습니다. 유네스코를 무대로 펼쳐지는 과거사 논쟁에 대한 피로감과 일본의 로비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sh to express our sincere regret that the committee was unable to retain this important item on its agenda. 초유의 표 대결에서 패배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도광산 등 다른 세계유산에 대한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혁신 작업을 이끌어갈 혁신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이 거부됐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건데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당 혁신위 구성안을 발표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하지만 10분도 안 돼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자신이 제안한 최소한의 인적 쇄신 요구가 거부됐다며 혁신에 대한 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안 의원이 요구한 인적 쇄신안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은 직접 칼을 들어 당을 수술하겠다며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수습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많은 혁신 과제들을 잘 의견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당내에선 안철수식 철수 정치, 수락 5일 만에 사퇴하는 벼락치기 정치 등 비판이 나왔는데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론 일부 혁신위원 인선을 거절한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관심은 이제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했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은 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사 추천권이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등에게도 주어지고 국회 추천 몫이 40%로 제한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호간세 발표 등 미국 증시 하락에도 코스피 시장 상승 중입니다. 중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오름폭을 확대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8.79포인트 상승한 3,108.26에 코스닥은 3.96포인트 오른 782.4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에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3대 지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KB금융과 기업은행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금융주 흐름 좋고 달바글로벌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는 등 화장품주, 지주사 관련주와 KTNG, 코웨이, 두산에너빌리티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심과 한화솔루션, 대웅제약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등 엔터주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과거 대규모 수해를 겪은 사이타마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방제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노스시에 있는 방제 학습센터. 트럭이 쓰러질 정도의 초속 30m 폭풍 체험, 소화기 사용 연습 등 모든 체험이 무료입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찾는 것도 이곳의 특징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비상시 필요한 가족 연락처를 적은 카드 케이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기획되고 있습니다. 可愛いなとか、楽しそうっていうので、きっかけ作りをしていますね. 실제 물을 사용해 수해 상황을 재현하는 입체 모형도 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맨홀 뚜껑이 솟구치는 모습까지 수해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재난을 자신의 일로 여기게 되면서 스스로 재난 때 행동 계획표를 만드는 등 작은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밤중 산타모니카의 한 골목. 얼굴을 가린 주민들이 자율주행 택시의 이동을 막아섭니다. 일부는 차량을 주차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We're never interfering with the human driver. Just with the robots. Yeah, we've explained that to the police as well.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이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한 이후입니다. 새벽 시간대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불빛과 후진 경고음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된 겁니다. It's like a light show, Las Vegas, so you have to have blackout curtains. Last night it was worse. 일부 주민들은 지속적인 후진 경고음을 없애달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율 주행차의 경우 후진 때 안전을 위해 경고음이 나오도록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규정에 의무화돼 있다는 게 웨이모 측 설명입니다. 소음 규제와 안전 규정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거 지역 내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라질 북부 파라주에 위치한 세라펠라다 광산. 1980년대 수만 명이 몰려든 골드러시가 일어났던 노천 광산이었지만 1992년에 폐쇄됐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그물채굴에 부자가 됐던 77살의 치코 씨, 미련을 못 버리고 여전히 금을 찾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미량의 금가루를 조심스레 채취하며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Condição de nada. E eu, no garimpo, eu comprei avião, comprei vários carros, comprei tudo que bom, fazenda e tudo. Então, empregado para mim já é. Se me dá um emprego de 100 mil, eu não largo isso aqui. 금광으로 빛나던 시절은 40년 전 끝났고 당시 광산의 노동 강도는 악명 높았지만 이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그 시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O sofrimento era sofrimento alegre, porque a gente era novo, subia e descia a escada ali e não se cansava. Por quê? Porque o que a gente estava almejando, que era o ouro. 세계 9위의 금 매장량을 보유한 브라질 당국은 아마존을 파괴하는 불법 금 채굴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금을 찾아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열차 승객을 위한 수화물 탁송 서비스가 선보였습니다. 여름철 승객 특별 수송이 시작된 선전 북녘. 역사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승객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짐을 붙이거나 찾아가는데요. 이달부터 시작된 열차 수화물 위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이나 숙소 등 출발지에서 기차역까지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비용을 몇천 원 더 내고 객차 안까지 짐을 실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试点期间是计件收费，旅客选择门到站之间搬运，每件收取68元。 如果选择门到站到车之间，每件收取98元。 이 서비스는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 19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짐의 무게는 성인 20kg, 어린이 10kg,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 16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부담스러워 열차 이용을 꺼리던 승객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홍수로 사망자가 100명 넘게 확인된 가운데 특히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고 마당은 차내로 어지럽습니다. 여자 어린이 750명이 묵었던 캠프 미스틱. 이곳에서만 어린이 27명이 숨졌고 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I mean, there's just kids, you know, like, the parents deserve to know what happened to them. And, I mean, my girlfriend's sister is 9 years old, and that's pretty much how old these girls were. CNN 등 현지 언론과 당국은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00명 넘는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20명이 넘습니다. 당국은 헬리콥터와 보트, 드론 등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에 부러진 나무와 쓰레기 더미까지 더해져 수색은 쉽지 않습니다. They were literally crawling in and over debris searching for our one male flood victim that is still missing.
호우를 비롯해 잇단 악천후는 실종자 가족과 수색팀을 더욱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이 피해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re is heavy rainfall that's already occurred, and there's more heavy rainfall that's expected that will lead to potential flash flooding broadly in these regions. 한편 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기상청 감원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부도덕하고 비열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길을 지나던 사람들 위로 떨어졌는데 모녀 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상 13층 높이 건물입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18살 여성 A씨가 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왔는데 평상시에 인사 많이 해서 아저씨 되고 정치니까 그 소리인 줄 알았대요. 건물에서 떨어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추락할 당시 건물 아래엔 40대 어머니와 11살 딸, 그리고 20대 남성이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던 A씨가 이들을 덮치면서 모녀 중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4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대 남성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거는 사고 나고 나서 여기 치료에 벌써 다 왔어요. 그다음에 사고 처리는 한 20-30분. 건물에서 추락한 A씨는 이 건물의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A씨의 병력 등을 확인하고 A씨가 건물 옥상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식품 유통업체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 달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도 최대 반값 할인에 들어갑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김치도 음료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4,000원대인 5개 드리라면은 하나 더 사면 3,000원대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도움이 되죠. 그럼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1+1 이런 거 좋아하고 될 수 있으면 싼데 다 찾아다니고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 정부와 간담회를 가진 식품 유통업체들이 이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체 16곳과 유통업체 5곳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할인 품목과 가격 등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지난달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 등 몇 가지 품목은 정부가 할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들께서 물가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있다는 것을 유통기업과 가공업체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름을 맞이해서 이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라면은 최대 반값으로 할인합니다. 농심과 오뚜기, 팔도, 삼양의 인기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빵과 음료, 아이스크림, 김치도 할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평소에도 한 200-300원 할인하던 거 한 200원 정도 올라간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달 가공식품의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라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체감하는 가공식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다음 달에도 업계와 할인 행사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서울은 오전인데도 벌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 한낮에는 36도까지 올라가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바람 방향이 남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됐는데요. 다만 어제 34.5도였던 강릉은 오늘은 30도, 내일은 30도 아래로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라도, 경상도 내륙 지역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6도, 전주, 광주가 35, 강릉과 포항은 30도로 서쪽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지만 동해안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을 식혀줄 비 소식 없이 서쪽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장마 뒤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6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6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